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 조대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소부와 두 번째 시간으로요, 고양이의 목에 방울 달기 시간입니다. 내용을 두 갈씩으로 정리하면요, 남을 탓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노력하면 주위가 변하고 세상이 바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원작을 조금 바꿔서 내용을 일단 재정리해 봤습니다. 수십 수만 년 동안 쥐들만 평화롭게 살아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 사이에 이웃 마을에 이상한 동물이 들어와서 쥐들을 유혹하고 괴롭히고 또 잡아먹는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 동네에 상관없겠지 하고 안심하던 마을에 그 이상한 동물 고양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과는 달리 그 고양이들은 쥐들을 괴롭히는 것 같지 않았고 친근한 몸짓과 부드럽고 상냥한 얼굴로 쥐들을 대하는 듯 했습니다. 쥐들은 이상한 소문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들과 정답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시 40~5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본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고양이들이 쥐들을 괴롭힌다는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심한 상처를 입히고 잡아먹기까지 한다는 믿지 못할 충격적인 얘기까지 떠돌았습니다. 이내 얼마 가지 않아서 고양이들이 날카로운 발톱으로 쥐들의 등을 핥히고 예리하고 강한 이빨로 쥐들의 배를 공공연하게 물어뜯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드럽고 따스한 눈빛으로 쥐들을 바라보기도 했고 귀여운 하품과 매혹적인 콧소리로 쥐들 곁으로 다가오곤 했습니다. 고양이들에게 몇 차례 고통과 배신을 당한 쥐들이 모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 고양이들을 몰아내자고 했습니다. 고양이들에게 공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현실을 깨닫게 된 다른 쥐들도 이 말에 동의하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어느 누군가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서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 소리를 듣고 미리 피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모두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던 것도 잠시 고양이의 본성을 알게 된 이 마당에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하는 지혜로운 쥐의 물음에는 모두가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얘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원저에서의 교훈은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도 실제로 실행할 수가 없는 방도가 없는 것이라면 헛된 논의, 즉 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죠. 다른 식으로 통찰을 한번 해볼까요? 고양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과식하면 몸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들, 가령 혈당을 갑자기 과도하게 치솟게 하는 음식 같은 것들이라고 의미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죠. 우리의 몸은 수십 수만 년 동안 기본적으로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 100년 사이에 물론 곡물 재배가 불가능해서 육식 위주이던 구석기 시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육류 소비량이 많이 늘었고 최근 40~50년 사이에 탄수화물, 당질이죠. 달콤한 것들도 포함해서 말이죠. 당질 소비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는
시기나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의 또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이와 시기를 같이 해서 산술적으로 장수하는 인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과연 우리는 그만큼 건강해진 것일까요? 사람들이 지방과 탄수화물에 장단점을 놓고 경론이 벌어지고 MSG, 그러니까 감칠맛을 내기 위한 인공 첨가물 정도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죠. MSG의 유해성 유무의 논란의 와중에 사람들의 건강 수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교통수단 및 세탁기나 청소기 등 소위 문명의 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이며 섭취한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도 많이 줄었습니다. 운동 부족으로 그만큼 우리의 건강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고양이의 목에 방울은 누가 달아야 할까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죠. 나아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방송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 분야가 건강에만 국한될 수는 없습니다. 개개인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것이 국가를 위한 길이 될 수도 있겠죠. 또한 기업이나 방송 역시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임무도 있긴 하지만 기업이나 방송은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방송국도 특히 민간방송의 경우에 광고와 홍보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엄연한 이익단체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계속되는 잔소리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점검하고 습관을 바꿔가는 일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고양이 목의 방울은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달아야 하겠죠. 눈동량으로 어디선가 읽은 적이 있는 내용인데요. 방울을 직접 다는 게 어려우면 고양이 주인이 다니는 길목에 예쁜 방울을 놓아두는 것까지만 쥐들이 하고 고양이 주인이 예쁜 방울을 보고 고양이에게 달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뭐 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즉 우리의 입맛이 바뀌면은 음식의 재료와 조리 방법 및 맛이 바뀔 수 있고 나아가서 외식 산업의 형태, 심지어 먹거리,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간에 생육 방법, 기르는 방법도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좋겠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령 우리가 입맛을 바꿔서 과도한 당질 섭취를 줄여서 당뇨 환자나 각종 염증 관련 질병이 줄어든다면 우리의 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에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국가와 개인 모두의 이익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식생활과 관련해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는 것, 그것은 음식이 우리의 몸을 해치지 않도록 왜 과식을 하게 되는지, 배가 불러도 왜 계속 먹을 수 있는지, 나아가 배가 불러도 계속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구분하고 조심한다든지 스스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즉 비만과 당뇨라는 고양이에게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 절제와 소식이라는 방울은 누가 달아야 한다? 스스로 하기 어렵다면 주위의 유혹에 흔들리기보다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봐야 되겠죠. 하지만 결국 자기 스스로가 가장 노력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고양이는 우리가 방울을 다는 동안에 우리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겠죠. 나중에 계속 언급하겠지만 당뇨 환자가 아니라도 가끔 혈당을 체크하는 것,
3개월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서 당화혈색소. 당화혈색소는 쉽게 말해서 그 기간의 혈당 변화의 평균치입니다. 당화혈색소가 아니라 단발성으로 공복혈당이나 아니면 식후혈당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는 것도 고양이 목에 미리 방울을 다는 본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해주는 지혜로운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 전 단계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또는 과체중, 비만의 경우에는 꼭 미리 방울을 다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 없이 고양이가 나타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좀 길어졌는데요. 두서없는 얘기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은 먹거리와 관련해서 우리 곳곳에 퍼져 있는 유혹의 덫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솝우와 세 번째 이야기 꼬리 잘린 여우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